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나는 조합원이다.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정의나 자유,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에나 나오는 박제된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굳이 말해질 기회가 없는, 현실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글자로만 존재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 아이들도 교과서를 통해 나와는 별 관련이 없는 말인 양 습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 오히려 말할 필요가 없는 이 단어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간절해지고 끊임없이 소리내어 외치게 되는 내 나라 대한민국이 참 가슴 아픕니다. 무슨 부귀 영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 돈을 벌겠다는 헛된 욕심 따윈 애초부터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우린 다만 자유롭고 정의로운 내 나라 대한민국에서 나와 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절절한 열망으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 우리 조합원과 예비조합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공정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입니다. 이 국민TV 라디오를 들어보면요, 세상이 참 뒤숭숭한데 TV 속의 세상은, 대통령은 참 평안하기만 하죠. 우린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 맞나요? 예, 늘 궁금해집니다. 자,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요, 오늘도 2013 사업실적 보고서를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 최동석 경영 담당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미모의 아나운서 앞에 쓸 때는 좀 이렇게 말쑥하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미안합니다. 아니, 예. 제가 요새 하도 일이 많아서 잠이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합정동으로 이사 와서 주말에 한 번도 쉬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예, 저희들이 지금 뭐 다 그렇게 좀 피로 인형이 어깨에 한 개씩 다 얹혀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또 방송할 때는 힘이 또 쌩쌩 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이사님 안 그러세요? 저는 여기, 네. 문희정 선생한테 이렇게 고문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누가 좀 딴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은 나한테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이러신다. 예, 잘하시면서. 예. 자,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문희정 PD 때문에 제가 아주 미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사님이, 예, 겸손하셔서, 겸손이 지나치셔서 오버하시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자, 오늘요, 여러분이 이제 좀 편하게 이 방송을 들으시려면은 홈페이지에 국민TV 궁금해요? 탭을 누르시고요. 이슈 브리핑에 가셔서 2013년 4월 말 현재 사업 실적 보고서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보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훨씬 편하실 겁니다. 예. 자, 일단 그 다운받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예. 잠시 일상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사님 국민TV에 오셔서 왠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사님은 굉장히 좀 모범생 같이 잘 짜여진 삶을 사시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미디어 협동조합 경영 담당 이사로 던져지셔서 굉장히 야성의 삶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 글쎄요. 네. 야성보다도요. 제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나 연구소를 할 때는
제가 모든 시간을 저 스스로 알아서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유롭기도 하고 제가 보통 자는 시간이 11시경에 자서 아침 5시나 6시 그 사이에 깨거든요. 네. 늘 그렇게 살다가 여기 오니까 이제 밤 12시 넘어서 1시쯤 보통 자거든요. 이제 네. 그거는 우리 국민TV에서 문희정 선생이 진행하는 나는 조합원이다. 이걸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조합원이다. 이 프로밖에는 조합원 모집하는 그 방송이 없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인터뷰가 잘 됐나. 방송을 이렇게 하면 조합원들이 더 많이 가입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점검하고 자느라고 이제 좀 늦게 자는 편이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절대적으로 업무량이 이제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오늘 아침에도 서울시에 이제 시민 참여 옴부즈만 회의에 다녀왔는데요. 네네. 거기 가서 이제 옴부즈만들끼리 쭉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명함도 주고 또 스마트폰으로 이제 국민 TV 라디오를 틀어주면서 이런 라디오 방송이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다. 뉴욕에서, 동경에서, 베이징에서, 런던에서, 파리에서 전 세계로 송출되는 생방송이다. 근데 동시에 이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다. 우리 교민들도 듣고 외국인도 한국말 알아들으면 다 들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주파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요. 주파수요. 네. 야, 그렇게 시시하게 우린 그런 주파수 가려서 하는 방송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만 연결되면 호주, 시드니, 멜번 이런 데서 다 들을 수 있는 신개념의 방송이다. 이렇게 우리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전 세계 동시에 송출되는 생방송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라디오를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제가 스마트폰으로 실제로 이렇게 해서 들려줬더니 네. 그때 이제 아침 8시 반경이었는데 그 정운현의 타임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들었죠. 그래서 잠깐 듣고 그래서 가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몇 사람 거기 그 서울시 옴부즈만 중에 몇 사람 가입했습니다. 네, 아우 잘하셨어요, 이사님. 네, 저는 어딜 가나 하여튼 저한테 걸리면 우리 조합원에 가입해야 됩니다. 자, 이제 사업 실적 보고서를 이게 참 예. 수요일 날도 저희가 고전을 했는데요. 예. 그래도 좀 보람 있었어요, 이사님. 그랬어요? 네. 네, 뭐가 보람이 있었어요? 네, 자본적 지출이 뭔지 이제 알았죠. 뭐예요, 예. 그게? 자산 총계가 뭘 뜻하는 건지. 예. 우리 재산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출 형태로 돈이 나가기는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재산이다. 우리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을 그렇죠. 막 주는 그렇죠. 그런 지출이다. 네. 그런 거죠. 야.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자본적 지출과는 다른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우리 협동조합의 재무 상태 보는 법을 다시 한번 또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회계 전문가나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사실은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 중에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골치 아프시겠지만 요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셔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업 실적 보고서를 다 보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이런 거를 귀찮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조합원들은 우리 협동조합 국민TV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네네. 도대체 그 주인으로서 우리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기본 숫자는 알고 계시는 게 좋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조합원 교육에서도 기본적인 결산 보고서를 보는 법을 또 이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일단 방송을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기본적인 재무제표만 공시해서는 안 되고 네. 그것만 하지 말고 일반 주식회사처럼 주식회사는 그런 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사업결산보고서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공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업결산보고서는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과 다른 양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수입과 총 지출을 회계연도 말에 맞추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은 복식부기 방식이 아니라 단식부기라고 해서 현금이 들어왔다 나간 것이 어떻게 됐는지만 보여주는 아주 단순한 이제 기장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총 수입 얼마, 총 지출 얼마 이것만 알려주는 단순한 그 부기 방식인데 그래서 단식부기라 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항상 어떤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분개해서 나누어서 계산해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 조직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에서도 이 복식부기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우리도 복식부기도 하고 또 그런 복식부기가 어려우니까 단식부기로 총 수입과 총 지출이 어떻게 사업별로 됐는지를 알려주도록 그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식부기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 조합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현금이 얼마 들어왔다 나갔다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변형된 방식으로 복식부기를 나타내지만 그렇지만 좌우지간 현금이 어떻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조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실적보고서라고 올린 그 표가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를 종합해서 말하자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또는 사업결산보고서 등등을 다 합쳐서 한 달 동안 이제 매월 저희들이 이제 이걸 올려드릴 텐데요. 네. 매월 이렇게 한 달 동안 어떤 현금의 증감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서 우리 조합의 재무 상태가 어느 정도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제 사업 실적 보고서를 보시면은 3월 말 현재 칼럼이 있고 4월 증감 칼럼이 있고 네. 그 4월 말 현재 누적 칼럼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행에 보면 자산 총계가 자산총계. 있고 또 밑에 보면 부채 및 자본 총계가 있습니다. 네. 이상하게도 자산 총계의 금액과 이제 4월 말 현재 금액을 보면 16억 3,800이 있죠. 똑같은데요. 그렇죠? 네. 부채 자본 총계도 16억 3,800이 있어요. 네네. 금액이 똑같죠. 네. 그러니까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는 거죠. 이제 이해하셨죠? 이게 네. 이제 복식 부기의 기본 형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부채 및 자본 총계 그 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행 아래 나와 있는 것은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이제 과목들입니다. 계정 과목들이라서 얼마나 우리가 돈을 이제 비용으로 지출했는지 네네.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산 총계라는 행 위에 나오는 4월의 증감 표시는 어제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자본적 지출이라 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라 하면 우리 돈은 현금은 나갔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으로 길게 남아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조직의 근육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이제 피트니스 가서 우리 신체의 근육을 단련하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근육부터 만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육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지출한 돈은 다 자산 총계 위에다가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아셨죠? 네. 그래서 그게 얼마 지출했다고요? 그게 지출 4월 달에. 4월 달에. 네. 그게 자산 총계. 네. 5억 6천 31만 9,973원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5억 6천만 원을 이제 지출했다. 지출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뭘 위해서? 아,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래서 우리 문희정 선생이 제가 하는 거를 따라올 수 있으려냐 하고 학부에서 뭘 전공했나 하고 조상훈 국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철학과를 나오셨더라고. 근데 철학과 나오신 분이 이렇게 잘 알기는 쉽지 않은데요. 아니, 그래도 대학원에서 네. 국제 정치하면서 경제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조금 했어요, 조금. 예. 아, 그랬어요. 네. 그래도 이 회계학은 어려워요. 경제학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어렵네요. 네, 네. 예. 자, 이제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 자본 지출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그 수요일 날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선급금으로 얼마를 내면 1억 100을 우리가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공사비로 네. 선급금으로 나갔죠. 네. 그다음에 가지급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존에 3월 말에 있던 것을 4월 달에 이제 우리가 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제 제로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1억 8천만 원이 지급됐지만 자산을 1,800만 원이요? 1억 8천이 아니고 1,800만 미안합니다. 원이요. 저도 정신이 없네요. 네. 1,800만 원입니다. 네. 창업비, 개업비는 이제 이게 법인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비용들을 이제 연말에 가면 이것은 오래 남아있는 게 아니라 1회계년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상각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출자금으로 내주시는 것은 모두 부채 계정으로 출자 예치금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도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부채로 잡느냐 또는 이제 자본으로 잡느냐 이거를 놓고도 사실 출자 예치금으로 저희가 놓지 않습니까? 출자 네네. 예치금이라고 놓고 그다음에 바로 자본금으로 흡수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네네네네. 하셨어요. 자본 계정으로 넣지 않죠. 그렇죠. 네.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도 이제 우리 조합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시면요. 네네.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따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지금 근육을 만드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를 우리가 현금으로 지출해서 자산이 증가함으로써 우리 회사가, 우리 협동조합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근육을 만들어 왔고. 네. 이제 근육만 만들면 안 되고 매일매일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소를 우리가 공급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영양을 공급하는 지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부채 및 자본 총계 아래 매출이라고 써 있는 아래 일반 관리비 합계 그 아래 나온 각각의 항목입니다. 일반 관리비 합계에는 그 4월 달에 얼마를 지출했을까요? 네. 8천만 원이요. 아이 뭐야. 네. 5,800만 원이죠. 아, 4월 달이요. 4월 달에. 3월 말 현재는 8천만 원이고. 8천만 원까지 누계가 그래서 네. 1월, 2월, 3월 달 합쳐서 누계가 8천만 원 나갔고 4월 달에만 5,800만 원. 그렇죠. 네, 훌륭해요. 네. 5,800만 원 나가서 이제 4월 말까지 누적해서 1억 3,800. 네, 요렇게 나갔습니다. 이제 네. 지출됐다 그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임직원 급여가 2,100만 원, 네, 복리후생비가 300만 원, 그다음에 접대비 뭐 기타 이런 쭉 나갔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급 수수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지급 수수료가 한 900만 원 나갔습니다. 그죠? 예, 지급 수수료가 뭐냐면 네,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등기할 때 그 법무사가 대행하잖아요. 네. 그 법무사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하면 이거 중간에 뭐 여러 가지 펑크 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를 통해서 했는데요. 그럼 그 법무사 사무실에 주는 말하자면 수수료, 등기 수수료죠, 말하자면.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차를 하잖아요, 부동산. 네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뭐 기타 뭐 아마 벙커원 우리가 임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사용비를 지불을 했죠. 예, 사용 수수료로 아마 지급했을 겁니다. 그런 식의 이제 지급 수수료가 나갔죠. 네. 네. 그 여러분께 제가 잠깐 좀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이런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집행을 많이 하는데 사실 사무국 자체에서는 방송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지만 사무국 자체 내적으로 쓰는 돈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낍니다.
그러니까 식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최대한 아껴서 이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재현 간사를 우리 사무국의 복덩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서 뽑아왔대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나도 몰라요. 어디서. 그냥 복덩이가 불러 들어왔죠. 진짜요. 예. 네. 전승배 간사도 그렇고 우리 네. 김재영 간사도 그렇고 어찌나 이렇게 그래서 꼼꼼한지.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우리 조합원들의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그 전화를 받다 보면은 한 5만 원 내려고 출자금으로 약정을 했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낸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유예해 달라. 미안하다. 그렇지만 국민TV 지원한다. 국민TV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듣거든요. 네네. 우리 전승배 간사나 김재현 간사가 많이 듣다 보면 도대체 이분들이 내는 1구자 5만 원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가를 알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거를 이제 아껴서 써야 되고, 유용하게 써야 되고, 우리 장기적인 협동조합 국민TV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자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의 그 애절한 마음을 듣고 있으면. 그래서 점심 식사비도 각자 다 아껴서 이건 사실 마포구청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밑반찬 네. 각자 싸가지고 와가지고 도시락처럼 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김재현 간사가 우리 그렇게 해서 돈을 아끼자고 이렇게 제안해서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그 시간도 아끼고 밖에 나가면 또 나가느라고 또 들어오느라고 뭐 복잡하잖아요. 식당에 가면.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이렇게 식판, 군대에서는 카페테리아 식판을 사다가 이렇게 밥해서 밑반찬 넣고 점심을 먹죠. 네. 아유. 뭐 자기도 먹으면서 뭘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그래요. 우리 문희정 안사가 제일 좋아하면서. 저는 뭐든지 좋아요. 네. 이게 문제야. 네, 저는 네. 그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 겪어봅니다. 제가. 그렇죠. 하긴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게요. 직장 생활 맞거든요, 분명히. 아, 그래요? 예, 직장 생활인데 다른 직장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인간적인 끈끈함이 있어요. 끈끈함 같은 것도 있고요. 예, 어떤 데 처음에 그렇게 그 밥을 먹을 때 네. 무슨 철렵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 식판 넣고 서로 덜어먹고 그러니까. 네. 그랬습니다. 예, 그다음에 근데, 이제. 네. 근데 이사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네. 그렇게 밥을 해 먹으면 이제 우리 귀한 소중한 출자금을 아끼지만 우리 김재영 간사는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밥을 먹을 때 직원들이 김재영 간사에게 정말 감사하다. 감사의 기도를 딴 사람한테 하지 말고 김재영 간사한테 해야 돼요. 진짜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우리가 지금 2013 사업 실적 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수요일에 이어서 지금 이틀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꼼꼼히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사님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네. 노란색 줄로 되어 있는 영업 외 수익? 네. 요거는 뭔가요? 아니 뭐 그냥 우수리가 남은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에 네. 우리가 출자금이 예치돼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와 뭐 그런 것들이 우수리가 남은 것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왜 조합원 분들 중에서 지금 조합비를 저희가 못 내게 하니까 네네. 억지로 후원금 쪽으로 저는 무조건 낼 거예요 이러고 보내버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그런 분들도 있고요. 네. 그거는 뭐 이제 다른 우리가 이제 기부금 쪽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받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금액들이 여기에 일단 여기에 다 포함이 들어가 있죠. 돼 있는 거죠. 예, 다 들어가 네네.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외주 용역비의 금액이 1,300만 원이 지금 4월 달에 지출됐죠. 네. 요 외주 용역비는 그 지금 국민TV 라디오를 하는 그 진행자들 외부 진행자, 우리 내부 진행자들은 출연료를 안 주니까 네. 외부 진행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윤도건 선생이라든지 전창걸 선생 같은 외부 출연자들이 나오고 여기 또 오시는 분들, 게스트들에 대한 약간의
사례비. 약간의. 사례비를 지금 드리고 있어서 그걸 다 합치니까 4월 달에 1,300만 원 정도가 됐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 개편한다고 했을 때, 프로 개편 전이라도 조합원 모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니까요. 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윤덕원 선생의 브로콜리 있잖아요. 브로콜리 너마저? 네, 브로콜리 너마저 덕원의 보편적인 노래예요. 그렇죠. 네. 이름이 길어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브로콜리 너마저 조합원 이렇게 네.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국민TV는 브로콜리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의미이신 거죠. 그렇죠. 너마저 조합원? 그래서 이 프로도 나는 조합원이다 하지만 너도 조합원이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전창걸 선생의 뭐죠? 그거? Another Time. 을 어나더 조합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최동석 이사님은 지금 머릿속에 온통 조합원. 아마 머리에 그 생각 풍선을 그려보면은 중간에 떡하니 조합원 이 글자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요, 사실 좀 어렵긴 했지만 이틀에 걸쳐서 사업 실적 보고서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아마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생각했던 조합원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책임감을 가지셨을 것 같고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협동조합의 최동석 경영 담당 이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나는 조합원이다.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우리 조합원 분들의 또는 청취자 분들의 댓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이제 가끔씩 저희가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이사님들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폭발적이에요. 댓글이 막 올라오는데 저는 이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서 이 댓글 게시판을 보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읽어주고 싶은 댓글들이 많은데 그 인터뷰를 하느라고 정작 못 읽어드리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댓글을 충분히 읽어드릴 수 있을 때는 또 댓글의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어쩌라고. 예. 그래도 미리 올려주신 분들 댓글을 좀 전해드릴게요. 우리 도나실님께서 이사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하고 전해주셨고요. 아하님께서 이사님이 자꾸 저를 몰아붙였죠. 그랬더니 나쁜 이사님 하시면서 문희정 아나운서님은 그런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남 쪼고 목 조르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신샘님은 문희정 아나운서의 미모를 견디기 힘드셔하는 듯한데요. 아닙니다. 저희 이사님이 원래 안 그러셨거든요. 최근에 자꾸 성대모사 하시고요. 자꾸 오버해서 장난치시고요. 어쩌면 좋을까요? 왜 학창 시절에요. 안 그러던 아이가 그러면 엄마가 그러죠. 너 친구 잘못 사귀었니? 저희 이사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국민TV에 오셔서 자꾸 그렇게 개그 본능에 눈 뜨시고 자꾸 개그 욕심을 내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당찬하루님 안녕하세요. 등산으로 체력 단련하고 인사드립니다. 노고 많으세요. 참고로 여긴 어디? 공주입니다. 국민TV 파이팅 하셨어요. 아유 부지런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날이 점점 더워져서요. 등산을 하려면 새벽같이 나서지 않으면은 더워서 참 산에 올라가기 힘든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벌써. 피아님께서는 최 이사님 나오시면 즐거운 공부 모드로 들어갑니다.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공부 잘 하셨죠? 예. 가을님께서요. 며칠 전 광주 황정의 아픔을 생각하며 정태춘의 5.18 노래를 듣고 싶다는 외국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당시에 문 아나운서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 이분도 지금 그 아픔과 죽음에 대하여 깊은 부채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같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곳으로 유학 온 학생들을 보면 5.18 날에는 만나서 조촐한 기념식과 그분들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18을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 의미를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성공과 물질에 대한 욕구만 가득한 것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젊은이로 조국의 통일에 대한 비전도 없는 모습이 90년대 이곳에 온 우리들과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TV가 공정한 방송과 함께 조국의 통일에 대한 소망도 제공하는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통일의 소망과 함께 영화 우리 학교의 주제가 우리를 보시라 라는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그 노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국민TV에서 방송을 하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떡하지? 요즘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또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관심도 없고 공동체 의식도 좀 없는 것 같고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자신만을 이렇게 보면서 살고 성장하고 어떡하지 막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요. 국민TV에서 방송을 하면서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요.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다 보면은 일단 청취자분들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청취자분들의 자녀분들 그러니까 조합원의 자녀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는 반드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아이들이고요. 통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로움과 정의로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의 아이들이 이런 생각 속에서 바르게 성장을 해서요. 이 아이들이 또 학교를 가고 친구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로 조금씩 퍼뜨려 나가는 거죠. 민들레 홀씨처럼. 그래서 저는 국민TV에서 방송하면서 오히려 더 희망이 있구나. 내가 너무너무 절망했구나. 쓸데없이. 예,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가을님도 국민TV 조합원의 자녀들을 한번 믿어보시고요. 우리 가을님도 자녀가 있으시다면 우리 가을님의 자녀도 분명히 바른 생각으로 잘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희망을 꿈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믿어보자고요. 바른손님께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5.18 민주화를 정치적인 이해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장관이니 자식들이 뭘 배우겠나. 국민TV에서 잘 토론해서 바른 역사인식을 시켜주세요. 참고로 교육부 장관 인정 안 해요 하셨는데 최동석 이사님이 가끔 사석에서 그 말씀하세요. 이거 교육부 이거 교육 전공한 사람들 문제라고.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정교조가 생겼는데 선생님들 굉장히 핍박받으셨거든요.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교조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정교조라는 이름 아래 그 이유만으로 핍박받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거든요. 예. 우리의 수장이요. 뭐 교육부 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또는 뭐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이 됐든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조직의 수장이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조직이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그 조직 안에 있는 조직원들이 반드시 희망이 없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그렇게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정교조 활동을 했던 선생님 그 기억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었고요. 그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 보면서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야겠구나. 그 생각을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유정식 대표께서 왜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 토크 함께하는 우리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 대표도 이 방송 애청자시거든요. 다들 경청하시느라 댓글이 올라오질 않네요. 이러고 걱정을 하셨는데 아니요. 다들 듣고 계실 겁니다. 예, 지금. 시트러스님께서 국민TV 교육방송이라고 카카카카 하셨는데 예, 나는 조합원이다. 이 시간에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요. 그리고 제키님은 최동석 이사님 설명 듣고 보니까 재밌네요 하셨어요. 그쵸? 예. 아리토리님은 좀만 기다리삼. 조만간 방송국 카페테리아가 생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 힘냅시다 하셨어요. 그리고 비잉님은 김재현? 아무튼 간사분 그분 미모도 상당하시다는 국민TV 얼굴 보고 뽑는 거 틀림없어 여직원은!
유유. 눈물 표시는 뭐죠, 빅님? 절망하신 거예요. 저희 미모를 보시고? 아니에요. 예. 예전에 제가 인터뷰 프로그램을 다른 방송국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얼굴학 박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조용진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얼굴은요. 뇌를 싸고 있는 보자기래요. 보자기는 쇼핑백하고 달라서 내용물이 다 그대로 모양대로 나타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가 얼굴에 다 나타난대요. 그래서 내가 지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책을 열심히 읽으면 3일만 읽어도 지적인 얼굴이 딱 나온대요. 근데 중요한 건 3일 만에 만들어진 지적인 얼굴은 그렇죠. 3일 만에 없어지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내 외모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40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그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가 너무 인상 깊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내 얼굴이 어떻게 보일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바른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건지,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조금이나마 하지 않았는지, 예. 자꾸 자기 점검을 거울을 보면서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여길 뜯어 고쳐야 되는데 얼굴이 좀 더 갸름했으면 뭐 이런 생각 예전에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 교수님 만나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거울 보면서 얼굴이 맑지가 않으면 내 생각이 혹시 혼탁해졌나? 다시 나를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러고 저 스스로를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거울 보면서. 우리 미스 긍정킴님 들어오셨네요. 우수리 이런 줄 알았어요. 일명 잔돈이군요. 예, 최종석 기사님 표현이요. 네. 그리고 우리 미스 긍정킴님께서 댓글이 많이 없으니 조금 쓸쓸하네요. 국민TV와 함께 희망을 꿈꾼다는 말 너무 좋아요. 제 아이디에 긍정의 힘과 함께 희망을. 아직 아기는 없고 결혼도 안 했지만 조카는 3호까지 있어요. 3호요. 네. 우리 조카들이 행복하게 살 세상을 위해 파이팅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야루님 여기 제주입니다. 반갑수다래. 예, 반갑수다. 어떤 진행? 예. 언제 들어도 산뜻한 희정님 목소리 좋습니다. 최동석 이사님도 한 유머 하시는 듯 좋은 하루 되세요. 국민 태권브이 얼씨구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우리 블라디미르님 출석합니다. 멋쟁이 문희정 아나운서님 맞점하세요. 문하나님과 방송을 듣는 모든 조합원님들 다 불금됐어요 하셨어요. 희망님은 여긴 임실이에요.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임실 임실 하면은 예 치즈가 유명한 맞죠?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숫자가 나오니 정신이 멍해서 댓글을 못 달겠어요. 예상했어요. 대충 뭐 여러분 저랑 다 비슷하실 거라고. 예. 그랬습니다. 달탄양님께서 달따냥님께서 노래 좋네요 하고 보내주셨고 철용님 뭡니까 이게? 제가 댓글이 없다고 그랬더니 댓글 히히히히 하고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이러시지 마세요. JJ킴님 문한상우선님 제주 사투리 대박. 저는 고향이 제주도고 지금은 방콕에 사는데 완전 100만 년 만이에요 하셨는데 어떤 잘 지냅니까? 어떤 할 거? 제가 제주 MBC에서 그래도 4년을 있었는데 예. 아직도 그 제주도 분들이랑 통화를 하면은 무사 이러고 예 제주도 사투리 튀어나옵니다. 예. 우리 지구인님 광주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굿프렌즈 823님 운전 중 잘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차 세우고 문자 보내신 거 맞으시죠? 예. 우리 많은비님께서요. 10년 만에 가진 쌍둥이 내일이 첫 번째 생일이에요. 모두 축하해 주세요. 제주에서 효민 민결 아빠가 하셨는데 10년 만에 가진 아기면 얼마나 더 소중하고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쵸? 예. 우리 효민이 민결이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예. 예쁘겠네요. 진짜 예쁘겠다. 푸른 안개님은 길게 쓰다 실수로 닫기를 눌러서 다시 쓰는. 아유, 참, 예. 지금은 12시 50분, 헤헤, 미리미리 출첵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나 1시간 세고 있습니다. 왜? 내 글을 읽어주니까. 개편 편성표 국민TV 홈페이지에 미리미리 올려주신 감사, 사랑할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저희가요, 안 그래도 확정이 되면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말리님께서 어제 혹시 회식하셨나요? 국민TV 앞 지나가다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리더군요. 확신이 없어서. 헉! 대박! 맞아요! 저희 맞습니다. 저희 목소리가 그렇게 컸나요? 크죠. 예, 방송에서도 큰데. 실제에서 안 크겠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좀 와서 얼굴 확인하고 인사도 하면 참 좋을 텐데. 소말리님, 다음번에는 저희 목소리 들리면은 와서 일단 얼굴부터 확인하고, 예, 서로 저 조합원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마는비님의 우리 효미님 민결이 첫 번째 생일 축하한다고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가족 같은 이 분위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야루님이 크크 잘 지내맨 마심. 목소리 너무 좋은 게 마심. 오늘도 소급세에. 예, 제주도 사투리로 답을 달아주셨네요. 예. 제가 요 이상 넘어가면 못 알아들어요. 제주도 사투리 다 못 알아듣고 잘 못해요. 예. 재밌네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다 보니까 후님이 댓글이 부족하다기에 문하나님 얼굴에 책임질 때인가요?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예, 그 말씀 드립니다. 오늘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신 분들 제가 앞 시간에 어디까지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요, 제가 몇 분 불러드릴게요. 부산에서 김재식님, 경기 안양시에서 오은정님, 전남 영광군에서 정운종님, 경기 하남시에서 이상훈님, 대전 유성구에서 이현정님과 한민수님, 서울 송파구에서 김유진님, 서울시, 예. 여기까지는 제가, 뒤는 들은 것 같은데, 강기령님은? 그쵸? 예. 주말이라서 그런가요? 조합원 가입이 조금 저조한데요. 여러분, 예, 용기 내주세요. 국민TV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대한민국 공정언론, 저희가 반드시 공정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셔야 되는지 아시죠? 다 함께. 오늘 하루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지금까지 문희정이었어요.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